자, 이번 학기부터는 본 수업 이외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매 시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씩 대략 한 10분 내외의 시간에서 풀어보게 되는데요. 스포츠 윤리는 다 알다시피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보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7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스포츠 윤리 시험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뭐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거의 이 100명이 시험을 보면 90명 이상이 선택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수험생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이유는, 스포츠 윤리 교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봐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윤리, 또 도덕, 뭐 사회탐구 영역, 이런 측면에서 배워왔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스포츠와 접목이 되어서 스포츠 윤리라는 교과목이 만들어졌고,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 윤리적인 측면을 갖고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스포츠 윤리 교과목에 관련된 시험을 풀어보면 60점까지는 안 나와도 절반 정도는 풀어내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스포츠 윤리라는 교과목이 쉬운 교과목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알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스포츠 윤리라는 교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60점을 잘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쉽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 최소한 이렇게 스포츠 윤리라는 교과목을 우리가 수강을 하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보면 아마도 대부분이 60점 이상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이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 문제와 답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기는 매 시간마다 한 3문제 혹은 4문제씩 문제를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는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예습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이제 예습의 차원이 아니라 복습의 차원이 되겠죠. 이전에 다 배웠었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2015년도서부터 우리가 그 시험을 봐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가지고 단원별로 나누려고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우리가 그냥 그 이 뭐죠? 스포츠 교사 이론 시험에 그대로 있는 문제 순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고, 또 2016년도 것도 한번 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또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또 뭐죠? 이 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 드리고, 간혹 연구실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봐도 되고, 또 SNS나 카톡이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2015년도 문제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자,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체육교사가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괄호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직 괄호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 배우자는 아내 혹은 또 남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요, 좀 나입니다. 나. 도덕적, 그러니까 체육교사가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윤리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요 문제는 보니까 요 특히 이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연도수를 쭉 정리해 보면 뭐 물론 이제 2015년도에 나왔고 17년, 19년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나와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의를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덕과 윤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덕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지 않는, 그러니까 좀 눈치가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윤리는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인 거죠. 그래서 도덕은 욕먹는다.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욕먹는다. 그 다음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술집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뭐 이 정도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좀 어려운 용어들만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터득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그리 어렵게 풀리지 않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윤리라는 교과목을, 스포츠 윤리라는 교과목을 볼 때 부담을 갖지 않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스포츠 지도사로 바뀐 뒤로 첫 시험의 첫 문제예요.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 문제들은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약간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만 알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스포츠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 승리를 위한 의도적 파울 전략.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기본적 원리 준수.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나다라? 답은 다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해놓고, 여기 보면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목적과 이것을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를 위한 의도적인 파울 전략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누가 봐도 2번 같은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주는 문제구나,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전체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어떤 회차든 한두 문제 정도는 섞여 있어요. 특히 스포츠 윤리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현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윤리적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른 것은? 다시, 현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윤리적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른 것은? 용어를 가만히 보면요, 뭐 바른 것은, 또 옳은 것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용했던 용어가 바른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제가 지금 답을 먼저 눌러버렸는데, 승리를 위한 최우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권위주의의 기반의 상하 교육 체계.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위한 전술 훈련. 그리고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 어때요?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제가 봐도.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거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나 스포츠는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또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그 다음에 뭐 우승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 스포츠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교과목이 스포츠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안에 종종 나타나는 것이 폭력, 그다음에 차별, 그리고 그다음에 불공정,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스포츠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윤리적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은 결국은 경기를 이기기 위한, 또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